등차 수열을 배울 건데, 등차 수열은 여기서 수열이 뭐냐는 거지. 수열은 숫자를 나열한 걸 수열이라 그래. 숫자를 그냥 대충 나열만 해놓으면 우린 이걸 다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숫자가 나열되어 있으면 이런 거 다 수열이라고 부른다고. 그 다음에 이 등차 수열의 뜻은 뭐냐면 등자가 같을 등자야. 그래서 같은 차이를 가진 수열. 같은 차이를 가진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내가 쓴 자연수 1, 2, 3, 4, 5도 차이가 다 똑같잖아. 이렇게 둘의 차이가 다 1이죠. 이런 게 다 등차 수열이야. 내가 만약에 3, 5, 7, 9, 11, 13 이런 걸 쓴다 쳐. 홀수 썼지 지금? 1부터 쓸까? 그럼 얘네들은 차이가 얼마냐면 다 똑같이 2지. 이렇게 차이가 같은 수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런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지금 용어를 몇 개 배울 건데, 첫 번째 나오는 애를 우리가 첫 번째 항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나오는 애를 두 번째 항, 세 번째 나오는 애를 세 번째 항, 네 번째 나오는 애를 네 번째 항,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를 때 우리가 이거를 문자화 시켜서 써주면, 첫 번째 항은 A1 하고 여기다가 첫 번째 항이라고 T를 내주고, 두 번째 항은 A2, 세 번째 항 A3, A4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이렇게 넘버를 붙여서 써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 문자화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미지번장이 나오겠지, 그치? 미지번장. 몇 번장인지 모르는 미지번장. 그걸 우리가 AN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미지번장은 뭐냐면 몇 번장인지 모르는 거를 이제 문자로 나타내는 건데, 특별히 N을 쓰고 있는데요. L을 써도 되고, K를 써도 되고, M을 써도 되지만, 여기서 N을 쓰는 이유는 그냥 넘버의 약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N을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항 이렇게 갈 때 미지번째 항을 AN이라고 쓴다는 얘기는 알고 있으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항을 굉장히 자주 써. 첫 번째 항을 굉장히 자주 쓸 거라서 첫 번째 항은 A1이라고 안 쓰고 특별히 A라고만 쓴다. 즉, 이 1이라는 이 숫자를 빼버리는 거지. 생략한다는 거야, 생략.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항은 특별히 A라고 쓰고 두 번째 항은 A2, 세 번째 항은 A3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미지번째 항을 뭐라고 부르냐면 N번째 항 이렇게 부른다고. 옆에 붙어있는 게 N이니까, 얘는 붙어있는 게 4니까 네 번째 항 이렇게 쓸 거 아니냐. 네 번째 항. 그러니까 N이 붙어있으면 N번째 항 이렇게 부른다고. 특별히 이 N번째 항인 AN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부를 건데, N번째 항을 특별히 일반항이라고 부른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일반항 구하기입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즉, N번째 항이라는 얘기는 이 항 자체가 N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잘 보시면 13579를 아까 썼으니까 13579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9, 11까지만 쓸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쭉 가다가 N번째 항에 누가 나오는지 얘가 궁금한 거야. 식으로 어떻게 나올지. 1을 우리는 이제 첫 번째 항이라고 할 거니까 1을 생략해서 A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두 번째 항이겠지, 그치? 두 번째 항은 A2, 세 번째 항은 A3, 네 번째 항 A4, A5, A6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가다가 이제 N번째 항인 얘가 나오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같은 차이를 가진 게 있잖아. 이게 같은 차이가 지금 2거든요. 이 같은 차이를 부르는 말이 있는데, 이 같은 차이인 2를 우린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통의 차이다. 그래서 공차라고 불러요. 공통의 차이다. 공통의 차이. 공차라고 부를 거고, 용어는 외워야 돼. 공차라고 부를 거고, 이제부터 이걸 문자로 D라고 씁니다. D. 공차는 이고 공통의 차이. 우린 이제부터 문자로 얘를 D라고 부를 거란 얘기지. D.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뭐 1이니까 따로 볼 게 없는데, 그죠? 두 번째 항을 잘 보시면 두 번째 항은 어떻게 했냐? 두 번째 항이 3이거든요. 이 3은 어떻게도 나오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 하잖아? 그럼 얘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 하면 두 번째 항이 나와요. 그럼 세 번째 항을 보시면 세 번째 항인 5는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하면
두 개를 더하면 5가 나오지. 그래서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해? 두 개 더하면 나온다는 얘기고, 네 번째 항인 7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해? 세 개 더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세 개 더하면 네 번째 항이다. 좀 대충 눈치챘어? 지금 첫 번째 항은 그냥 첫 번째 항일 뿐인데, 두 번째 항은 공차를 몇 개 더하고, 한 개 더하지, 자기보다 하나 작은. 세 번째 항도 자기보다 하나 작은 2를 더하고 있고, 네 번째 항도 자기보다 하나 작은 3을 더하고 있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n번째 항인 일반항은 n번째 항이라고, n번째 항. 그럼 n번째 항은 어떻게 나올까? 옆에다 쓸게요. 그러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긴 더하는데 몇 개를 더하냐면 자기보다 하나 작은 n-1개를 더하겠지. 자기보다 하나 적은 걸 더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아,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를 더하는구나. n-1개를 더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일반항식이라고 부르고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요 일반항식을 우리는 외울 건데, 우리는 식을 두 개로 외울 거예요. 두 개를 외울 건데, 두 개를 외우는 이유는 어차피 일반항식을 외워서 가로를 풀어야 되거든. 가로를 풀어야 되니까 우리는 일반항식을 가로 푼 것도 외울 거야. a는 가로 풀어 이렇게. a 더하기 dn 빼기 d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거를 우리는 a는 어떻게 쓸 거냐면 n에 대한 식 위주로 쓸 겁니다. dn. 그 다음 얘하고 얘는 따로 계산. a 빼기 d 이렇게 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식을 외워야 된다는 얘기지. 첫 번째 가로 안 푼 식, 두 번째 가로를 풀어 해친 식. 근데 선생님은 뭘 더 많이 쓰냐면 얘를 더 많이 써. 얘 무조건 외울 건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항을 구할 때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 근데 n 앞에 뭐가 있어? 공차가 붙어요. 공차가. 그 다음 뒤에는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빼는 거지. 그지? 그럼 요걸로 한번 내가 식을 방금 했던 것처럼 1, 3, 5, 7, 9, 11이라는 애의 일반항을 구해보면 쟤네들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냐면 공차가 얼마냐? 이잖아. 공차에다 n을 붙이는 거야. 공차에다가 n을 붙이고 됐어. 더하기 a 빼기 d를 해야 되잖아. a 빼기 d, 그치? 그러면 a 첫 번째 항에서 여기는 1 빼면 돼. 그럼 1 빼기 2가 될 거 아니겠니? 1 빼기 2 그러면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그럼 여기를 지워서 우리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여기다 공차를 바로 쓰면 공차, 공통의 차이인 2만 알면 2n 하고 바로 나오고, 그 다음 여기는 a 빼기 d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미안. 이 일반항은 2n-1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언제 적재적소에 쓰냐면 내가 여섯 번째 항인 11을 알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6을 넣으면 돼. 여섯 번째 항을 알고 싶으면 그럼 여기다 6을 넣겠지. 그러면 2, 6에 12에서 1을 빼면 여기 있는 11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반항은 모든 항을 미리 구할 수 있지. 모든 항. 내가 100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 A 100을 구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100을 넣으면 돼요. 그럼 2 곱하기 100인 200에서 1을 뺀 199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이 일반항은 모든 항을 구할 때 쓴다. 제가 하나만 더 써보면요. 어떤 수열이 7, 11, 15, 19 이렇게 간다고 하자. 그럼 이 수열서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냐면 차이가 4죠. 차이가 다 똑같이 4잖아. 그럼 4n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그 다음 뒤에는 a 빼기 d를 써서 7에서 4를 뺀 3. 이게 이제 일반항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4 넣으면 돼요. 그럼 4, 4, 16. 16 더하기 3은 19.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일반항은 모든 항을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지. 이해 갔어? 그래서 이 일반항 구하는 식은 외우셔야 되는데 보통 문제집이나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물론 여기다 대입해도 되지만 우리는 가로를 푼 얘를 외워서
바로바로 쓰기로 한다. 근데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해요. 두 개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일반항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용해서 쓸지 한번 보자. 보통 우리가 이제 모든 항은 넘버를 붙여서 쓸 수 있잖아요. 첫 번째 항은 A라고 쓰고 1을 생략하지만 두 번째 항은 A2 이렇게 해서 넘버를 붙이고 세 번째 항 A3, A4 이렇게 붙인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항은 AN 이렇게 쓰는 거고 부를 때 일반항이라고 부른댔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모든 항은 이제 문제집이나 이렇게 나올 때 문제가 나올 때 얘네가 이렇게 줘요. 세 번째 항은 A3 이렇게 주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A3라고 나오면 세 번째 항이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을 모든 항을 세 번째 항이 아닌 모든 항을 A하고 D로만 표현해서 쓸 거예요. 이제부터. 모든 항은 첫 번째 항과 공차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항과 공차로 표현해서 쓸 건데요. 일반항의 식을 그래서 외우는 거야. 요 식을. 일반항의 식은 첫 번째 항에 n-1 d개의 공차를 더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항을 표현할 땐 요 식을 쓰고 일반항을 표현할 땐 내가 외우라는 요 식으로 바로 쓰는 거지. 가로 푼 식으로. 근데 이제 모든 항은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요. 잘 보시면 세 번째 항이라고 나오면 우리는 얘를 A 플러스 몇 D? 2D라고 써야 돼. 세 번째 항이라고 안 써. 즉 A3라고 쓰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세 번째 항 그러면 자동으로 A 플러스 2D 이렇게 쓰는 거고 열 번째 항 그러잖아? 그럼 우리는 A 플러스 몇 D라고 써? 9D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모든 항은 일반항 구하는 공식에 넣어서 하는 건데 여기다 또 10 넣고 앉아있지 말고 암산해서 9D 이렇게 쓰는 거지. 자기보다 하나 작은 거 생각하면 되잖아. 100번째 항은 A 플러스 몇 D? 99D 이렇게 모든 항을 얘기할 땐 A와 D로만 표현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문제에서 일반항 구해라 그러면 내가 가르쳐준 가로 푼식에다 넣을 거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모든 항은 A하고 D로 표현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내가 설명할 건 어떤 수열이 즉 어떤 숫자의 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잖아.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자. 그러면 차이가 다 D로 똑같다야. 그런데 어떤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뭐 A, B, C라고 하죠. 이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얘네들의 차이가 뭐가 돼야 된다고? 공차인 D가 돼야 되거든. D가. 그러니 우리는 B라는 애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요 가운데 있는 애를 A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D를 더하면 얘가 나오겠지. 그럼 C라는 애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C라는 애는 A에다가 D 몇 개를 더하면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A에다가 D 두 개를 더하면 C가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사실은 얘네는 문자를 A, B, C 다르게 세 개나 줬지만 우리는 모든 애들을 뭘로 표현할 수 있어? A하고 D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항이 A고 B라는 애를 A 플러스 D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C라는 애는 A 플러스 2D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럼 이렇게 A, B, C라는 애들을 A하고 D로 표현할 수 있으면서 얘네들의 특징은 뭐가 되냐면 가운데 있는 거에 가운데 있는 거에 두 배를 하잖아? 그게 양 사이드 두 개 더하는 거랑 어때요? 똑같지? 맞아? 이것도 2A, 이것도 2A. 2D, 2D. 똑같잖아. 그래서 어떤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모든 세 개의 수가 처음엔 이렇게 A, B, C 문자가 다르게 표현되더라도 모든 애들은 A하고 D로 표현할 수 있으며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사이드 두 개 더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항상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사이드 두 개 더한 거랑 똑같다라는 요식을 쓸 수가 있으며 이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이 가운데 있는 B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다.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요.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등차 중항. 요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름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름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또 얘기하는데 어떤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사이드 두 개 더한 거와 같다라고도 할 수 있다.